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런 날이 있겠나 싶었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최고 권력자가 사는 곳에 들이닥친 겁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딱 한 달 만으로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가 고스란히 전 세계에 노출되는 초유의 일이 또 생겼습니다.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강하게 막으면서 5시간 넘게 대치하다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오늘 이른 아침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무리지어 언덕길을 터덜터덜 내려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5시간 반 만에 무산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8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겹겹이 쌓인 경호처와 군부대의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5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반쯤 철수했습니다.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불법한 영장이라며 집행에 응하지 않자 되돌아선 겁니다. 공조보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공수처는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사흘 뒤인 오는 6일까지입니다. 공조보는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고 내일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와 군 병력이 1, 2, 3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겁니다. 차벽과 인해 장막에 막혀 산길로 관저 근처까지 갔다고도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관저로 가는 길목을 막은 바리케이드를 치웁니다. 하지만 정문 앞에 도착하니 대형 버스에 가로막힙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 50여 명이 1차로 막아섰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나와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하겠다, 영장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 수사관 100여 명은 30-40분간 대치 끝에 1차 저지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100여 미터를 지나 또다시 미니버스와 차량 등을 동원한 2차 저지선을 맞닥뜨렸습니다. 실랑이 끝에 수사관들은 산길로 우회해서 80여 미터를 올라갔는데 이곳에도 세 번째 저지선이 있었습니다. 버스와 승용차 10여 대가 차벽을 치고 경호처와 군인 200여 명이 막아섰습니다. 결국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고 경호처와 협의해 공수처 검사 3명만 관저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검사들은 관저를 200m쯤 앞둔 두 번째 철문에서 윤 대통령 측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를 만나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비협조로 결국 관저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공조본 수사관들은 수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영장 집행에 100여 명을 투입했는데 막는 인원은 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경호처 직원이 총기를 휴대했다는 말도 나왔는데 실제 사용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전정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인력은 100여 명이었습니다. 공수처에서 이대환 부장검사 등 20여 명, 경찰에서 수사관 80여 명입니다. 1, 2차 저지선은 시간이 좀 걸릴 뿐 통과는 가능했지만 3차 저지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승용차와 버스 등 10여 대가 넓지 않은 진입로를 겹겹이 막았고 경호처와 수방사 병력 200여 명이 서로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띠를 둘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는 결국 집행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큰 만큼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일부 경호처 직원은 총기 등 개인 화기를 휴대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몸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엔 무기를 소지한 경호처 직원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전 판단을 잘못해 너무 적은 인원을 투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수처는 저희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공조본의 영장 집행 과정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수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우려했던 시위대와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장 집행에 들어간 오전 8시부터 한남동 관저 일대엔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시간대별 상황 변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공수처 과천청사 앞에서 수사관들이 차에 서류 상자들을 분주히 싣습니다. 장기간 대치에 대비한 듯 생수 수백 병을 챙기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새벽 6시 철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 5대가 줄지어 출발합니다. 7시 17분쯤 공수처 선발대와 후발대, 경찰 수사관들이 관저 앞에 모였고 곧바로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합니다. 40여 분쯤 지난 8시경 언론에 영장 집행 개시 사실을 공지하고 수사관들이 관저 진입을 시도합니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 130여 대를 동원해 관저 앞과 건너편 길가에 길게 차벽을 세워 일반인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관저 내에서 1, 2차 저지선을 뚫고 전진한 수사관들은 10시쯤 3차 저지선 앞에서 멈춰서야 했습니다. 정오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정문을 통해 관저로 진입했고 공수처 검사들과 만나 체포와 수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조본이 철수를 결정한 오후 1시 반쯤 5시간 반의 긴박했던 체포 작전이 끝났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언제 집행에 다시 나설지도 관심인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공수처가 언제 다시 체포에 나설지 결정한 겁니까? 네, 공수처는 오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청사로 복귀해 영장 재집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끝에 공수처는 경호처의 경호태세가 현재처럼 유지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수사팀 사무실이 위치한 공수처 건물 3층을 비롯해 곳곳에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하며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결국 대통령 신병 확보엔 실패하면서 허탈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한때 북적였던 취재진도 현재 대부분 철수해 상당히 횡한 모습입니다.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 대부분은 주말인 내일도 정상 출근해 비상계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장 집행의 필요성과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사이에서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 관저가 1급 군사기밀 지역임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공조본 측과 만난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면서 경고성 발언도 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공조본이 영장 집행에 나선 지 1시간쯤 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것은 명백하다는 것. 영장 집행 도중 관저에 들어온 김홍일, 윤갑근 두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들에게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집행이 중지되자 이들은 공수처가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이자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비 업무를 하는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가담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 체포 감금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변호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저 내부엔 경찰 기동대 인원이 단 한 명도 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공조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경호구역에 침입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오후 5시쯤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조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을 동원하여 경호구역에 불법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에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경호처는 또 공조본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의 부상을 입히며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정문이 부서져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몸싸움 과정에 경호처 직원 10여 명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 오늘처럼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경호처는 조만간 오동원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번엔 대통령 관저 내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체포를 면하긴 했습니다만 추가 영장 집행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희 기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내부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을 못했잖아요. 근데 칩거 중인 건 맞는 겁니까? 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관저 내부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다만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이제 참모들의 직접 보고는 받지 못하고 있고 변호인단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서 언론 등을 통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움직임을 예의주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처를 제외하곤 대통령의 구체적인 동선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3주째 관저 칩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제 갑작스런 입장문이 나왔잖아요. 추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제 입장문은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관저 앞 집회에서 공개됐는데요. 아직까지 추가 메시지를 낼 거란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또다시 강경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이 오는 14일로 잡힌 만큼 추가 영장 집행 시도와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TV조선 이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되자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찬반 세력의 분위기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나라 기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저 인근 언제부터 지킨 겁니까?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이곳 관저 앞을 지켰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중단되고 철수된다는 얘기가 들리자 곳곳에서는 환호성이 내지르기도 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을 연호했습니다. 또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윤 대통령을 수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언제 다시 영장 집행이 시도될지 모른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영장 집행이 중지되자 민주노총이 1박 2일 철야 집회를 예고했습니까? 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체포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는데요. 이제 오늘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중단되자마자 오후 3시쯤부터는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를 주장하면서 1박 2일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곳에서 약 200m 떨어진 도로에서 진행 중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이끌어낸 시민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 비켜라! 윤석열 체포해! 경찰은 양측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통제를 강화하고 차벽을 세웠습니다. 양측 집회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사회부 윤재민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기자, 공수처가 반나절 만에 물러선 이유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중과부적이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입니다. 체포 시도가 무산된 직후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2배 가까이 되는 경호처와 군인력에 막혀
물리적으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근데 공수처가 그동안 철저한 준비를 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좀 황당한 상황이 되긴 했겠습니다. 이런 상황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까? 예상을 했지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취재한 공수처와 경찰 쪽의 분위기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상당히 손쉽게 체포를 할 거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공조본 관계자는 어제 저희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경호처 인력도 공무원이라면서 실제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순순히 물러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언론사가 촬영 중인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까지 들었습니다. 특히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한 만큼 경호처가 만약 방해물을 세운다고 해도 충분히 치워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지켜봤듯이 어느 하나 예상대로 되지 않았고 공수처 검사들은 윤 대통령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윤 기자 말한 것처럼요. 국가수사기관이 인원수에서 밀렸다고 해서 자신의 일을 안 하고 물러선다. 이거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다른 고려 사항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수처도 오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발부된 영장은 부당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에 근거가 없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해서 청구되고 영장 청구 과정이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는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이 갖고 있고 이 때문에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본을 꾸리긴 했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될 거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번 물러선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또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공수처가 역부족임을 자인한 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런 측면을 반영한 겁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공을 넘기면서 최 대행은 지난번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어 또다시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네, 윤 기자, 언제 다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좀 지켜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경호는 경호처뿐만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과 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1,400명 정도인데요. 사실상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군 병력 상당수가 경호처의 현장 투입 지시를 거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군경이 항명을 한 걸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초유의 상황이었다는데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지 3분 만에 1차 진입 관문인 흰 철문이 열렸습니다. 원래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산하 202 경비단이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병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경호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데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투입 지시가 내려졌지만 이를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202 경비단뿐 아니라 대통령실 경호를 담당하는 101 경비단, 대통령 이동 경호를 맡는 22 경찰 경호대까지 모두 경호처 지시를 거부하고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병력 규모를 모두 더하면 1,400여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소속 경호부대 인원들은 추가 집행 시에도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 병력과 함께 관저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 수도방위 사령부 55 경비단도 이번 대치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호처 지시 이전에 이미 군 자체 판단으로 일부 철수와 후방 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대통령 경호를 책임져야 할 군과 경찰 부대가 임무를 거부한 셈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경찰 인력 투입을 거부하는 과정에선 논란이 될 만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보고를 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 수뇌부의 경호 인력 협조를 직접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시해도 이행 여부를 경찰이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건데 이는 어떻게 봐야 할지요? 이어서 정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호처의 지시에도 101, 202 경비단이 경찰 경호 인력 투입을 거부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며 아직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현직 대통령 경호는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곧바로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 차장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경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경호처장과 경찰청장이 협의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며 경호처 지시에 불응하는 게 위법은 아니란 입장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요청까지 거부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경찰 수뇌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대놓고 거부한 셈이라며 군과 경찰 조직이 와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계엄 사태를 겪은 군과 경찰이 상부의 민감한 명령과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호영 차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요청에 불응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건 내란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수뇌부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농성을 벌이며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2차 내란이라며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실 경호처를 내란 공범으로 규정했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체포영장 거부로 도주 우려가 확인됐다. 자신은 수만 명을 구속시켜놓고 비겁하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영장 집행을 포기한 공수처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인력을 늘려 체포영장을 즉각 다시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수사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해낼 능력이 되는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장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최 대행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내란을 선동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계정 폐쇄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정치적 행위라고 직격했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적절한 결탁으로 본 겁니다.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모든 가능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여당 움직임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지 30여 분 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이른바 판사 쇼핑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월권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공수처가 무리한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안 되는 직권남용을 빌미로 사실상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려는 시도는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을 생각은 없다면서 공명심에 따른 선정적 수사가 아닌 적법 절차에 따라 차분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12명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집회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참석에 대해 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건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시각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윤 의원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왔다고 했는데 어제는 관저와 보수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를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친윤계 김민전 의원도 단상에 올라 결집을 호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탄핵소추 찬성 세력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본질을 보여줍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폐기된 1차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적대시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던 당 지도부는 이들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상의돼서 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들이 추진 의사를 밝힌 체포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의 탄핵 남발을 지적해온 만큼 여론의 비판적 시각을 감안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선 공수처, 이를 막아선 경호처. 두 국가기관의 대치는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심리적 내전 상태가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요.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서 저희가 단독 보도했는데 사실상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경찰과 군 병력, 지휘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대통령 경호 지원을 맡고 있는 인력들인데요. 경호처의 지휘를 받고 있지만 소속은 각각 경찰과 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 지휘를 받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경호처 수뇌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대통령 경호 지시를, 경찰과 군 수뇌부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서로 다른 지시를 내린 겁니다. 어떤 지시를 따르는 게 맞았느냐는 문제는 추후 따져봐야겠지만 지휘 라인조차 일관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낸 걸로 봐야 할 듯합니다. 네, 시위대도 지금 관저 앞에서 반으로 갈라져서 대치하고 있잖아요. 충돌 가능성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일단 논란이 될 수 있는 영장 발부부터 여론을 의식한 듯한 수사 동선 공개, 또 수사권 문제 등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명분을 둔 공수처도 책임을 피할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통합보다는 지지층 결집에 더 몰두하는 듯한 윤 대통령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걸 또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데다가 스스로도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영장 발부를 자초한 만큼 어떤 방식이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김 기자도 공수처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공수처에 상당히 민주당이 우호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낯설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날선 반응도 있던데 체포 실패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죠. 네, 검찰을 향해 내란 수사에 손을 떼고 공수처에 넘기라고 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는데요. 오늘은 의지가 없으면 차라리 의지가 있는 검사에게 사건 종결권을 넘기라면서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수사를 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말도 했는데요. 내란 수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속도전에 나서야 하는 민주당의 조바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뺐습니까?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한 거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형법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빼고 헌법 위반에만 한정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내란죄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 탄핵 사유에 포함시킬 경우 보다 엄정한 입증이 필요하고요. 또 증인 출석도 많아지기 때문에 재판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쯤으로 예상되고 있죠. 조기 대선을 위해선 빠른 결정이 가장 중요한 민주당이 전략적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국회에서 이게 표결로 통과가 됐잖아요. 탄핵소추안. 거기에는 형법상의 내란 혐의가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걸 보고 투표했던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빠졌다면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뭐 어느 것 하나 명쾌한 게 없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관저는 보호받아야 할 곳입니다. 일정 부분 알 권리는 필요합니다만 헬기를 동원해 1급 보안시설을 촬영해 방송하거나 유튜버가 관저 마당까지 촬영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강아지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장면을 찍은 한 유튜버는 자신의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와 산책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는 저 한남동 외교 공간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기를 선택했구나. 일부 방송사들은 공중에서 헬기를 동원해 촬영한 뒤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남동 관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1급 보안시설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원수 거주시설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무단 촬영 송출 행위는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며 해당 방송사들과 유튜버를 고발했습니다. 경호처나 대변인실 허가 없이 무단 촬영하거나 묘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발된 방송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보도했다며 고발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수색영장이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을 영장 판사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건 재량권을 넘어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의 영장이 전례가 없고 변호인단의 체포영장 취소 요구도 없던 일인데 법원이 이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항고제도가 없어 집행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을 쓴 겁니다. 영장 항고제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불복 방법은 없습니다. 또 영장 항고제도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국가기밀시설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는 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영장으로 판사의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영장에 대한 취소 요청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이의 신청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검토는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아닌 형사단독 재판부가 맡았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영장에 대해 이의 신청도 했는데 이 부분 김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근거가 뭡니까? 네, 경호처는 오늘 경호법상 관저 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호법에서는 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경호로 정의합니다. 또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해서 내부에서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경호처는 이 부분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이 영장에 대해 반발하면서 경호처 나름대로 집행을 막는 법적 근거를 찾은 겁니다. 경호처장도 이거는 논의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경호실 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행동하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결정한 것 같아요. 반면에 공조부는 경호처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경호처장과 차장을 입건했습니다.
영장 집행에 나선 공조보는 3차에 걸친 저지선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했고 경호처 측은 부상자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양측이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만큼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막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자체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영장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법조계에선 체포가 되기 전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으로 이미 체포가 된 상태에서 적부심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피의자가 영장 내용을 미리 알고 이걸 문제 삼아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 측도 체포 적부심이 아닌 형사소송법 417조를 들어서 검사의 구금에 불복하는 제도인 준항고로 사건을 접수했는데요. 사실 이마저도 이미 2006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 대한 준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는 이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을 돕는 것, 이것 불법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죠.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아닌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관여하면 직권남용의 불법 체포 현행범이라 일반 시민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오늘 관저에 진입한 경찰 인력은 수사에 관여하는 특수본 소속으로 경찰 기동대는 주변 정리만 돕고 관저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기동대가 적법한 영장 집행에 공수처 요청을 받아서 협조한 경우에는 직권남용 소지는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공수처의 요청에 의해서 협조하는 정도의 차원이라면 그거는 국가 공권력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가 적법한 것을 두고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가 언제 다시 체포에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 언제 정리될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탄핵 심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절차를 오늘로 마쳤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와 사유를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명시된 내란죄의 헌법과 형법 위반 부분 중 형법 위반은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칫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써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재의결을 해야 철회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필요하면 넣었다가 또 재판 열리면 뺐다가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하는 그런 소송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논쟁이 이어지자 정영식 재판관은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 곤란하다,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뺍니다. 양측의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협력 태도를 보아서 만약에 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보이신다면 변론 절차를 바로 시작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졸속으로 끝났어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는 180일이라는 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재는 추가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오는 14일부터 5번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탄핵 심판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기일부터 고열석 재판으로 심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 20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이미 계엄 이전 상황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40쪽짜리 답변서에서 가장 먼저 국회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소추 의결만 봐도 헌법 위반이 수십 개 조문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탄핵안을 회부받는 즉시 조사 보고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란 겁니다. 국회 의결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곧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 없어졌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종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회기가 바뀐 지난달 14일 가결됐는데 이를 두고 국회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안 제출은 회기를 달리하면 또 제출할 수 있으나 법안 제출이 아닌 탄핵 소추는 회기를 달리하더라도 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 측은 모든 탄핵 소추 절차는 정당하게 진행됐다며 답변서를 분석해 법정에서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전사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검찰은 당시 특전사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를 확인해 해당 지시가 내려진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A 지휘관이 B 지휘관에게 얘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고 있대라며 문짝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합니다. B 지휘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안쪽에서 소화기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고 답하자 A 지휘관은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고 재차 지시하며 전기를 끊을 수 없냐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계엄군 지휘부가 증거를 없애고 말을 맞춘 정황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특전사 간부의 메모엔 몰랐다, 당일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하자 통화 기록과 문자를 지우라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 분당의 한 상가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240여 명이 구조됐고 70여 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층 곳곳에서 폭격을 맞은 것처럼 새빨간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시커먼 연기는 하늘로 솟구칩니다. 주변을 지나는 행인들은 화염의 위세에 놀랍니다. 소방대원들이 급하게 출동합니다. 성남 분당구의 지상 8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난 건 오후 4시 40분쯤. 화염은 삽시간에 건물 안팎을 집어삼켰습니다. 밖에서 이제 불이 났다, 빨리 나와라 외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병원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복도는 검은 연기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고 지하 5층까지 있는 건물 안에는 300여 명이 있었는데 240명은 옥상과 지하 등으로 대피한 채 고립됐습니다. 건물 2층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배기 덕트를 타고 연소 확대된 상황으로 추운 날씨인데도 반바지 차림에 황급히 빠져나온 주민들도 있습니다. 옥상으로 지금 양말이랑 다 젖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까만 연기가 갑자기 확 올라와서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고립됐던 주민들은 모두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26명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식당에서 어떻게 불이 났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참사 엿새째인 오늘 원인 규명의 핵심인 여객기 엔진이 수거됐습니다. 콘크리트 둔덕 흙더미에 파묻혀 있었는데 엔진 고장의 원인이 조류 충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활주로 끝 둔덕에 파묻힌 사고 여객기 엔진을 조사위원들이 들여다봅니다. 잠시 뒤 크레인에 고정시켜 엔진을 들어올립니다. 흙이 잔뜩 묻은 채 깨지고 휘어졌습니다. 폭발 장면이 목격된 우측 엔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원들은 엔진을 공항 내 별도 장소로 옮겨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생존 승무원이 새가 빨려 들어가며 엔진에 불이 붙었다고 증언한 만큼 엔진에 깃털이나 혈흔 등 조류 흔적이 있는지를 집중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고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의 사무실로 가져와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를. 조사위는 또 시신 일부와 유리품을 수거하기 위해 여객기 꼬리 부분도 들어올린 뒤 옮겼습니다. 그 아래 부분을 수색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그 수색이 마치고 나면 거의 이제 현장 수습은 거의 완료가 되는 99%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수고에 복원한 음성 기록 장치 파일은 상황에 따라 유족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는 파손된 비행 기록 장치는 조사관 2명이 다음 주 월요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로 가지고 가서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참사를 키운 걸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애초에 왜 이런 구조로 지어졌을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설계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착륙 유도 장치, 즉 로컬라이저를 고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이었고 국토부와 협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시설. 2007년 공항 개항 당시 안테나를 고정하기 위한 콘크리트 기둥이 이미 흙더미 속에 박혀 있었고 재작년에는 30cm 두께의 상판만 추가했다는 게 보강공사 설계업체와 감리업체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시멘트 위에다가 철제도 그 굵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밑에다가 바로 시멘트에다가 앙카볼도 박아가지고 세웠던 거죠. 그렇다면 최초 콘크리트 기둥은 왜 생겼을까? 무안공항 개항 때 토목 설계를 맡은 업체를 찾아가 봤지만 자신과 무관하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위치도 저희가 선정하는 시설물을 저희가 무슨 그거를 둔덕을 말고 그거의 관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취재진은 어렵사리 당시 로컬라이저 설계업체 대표와 연락이 닿았고 이 대표는 기술적으로 로컬라이저와 활주로의 높이를 맞추려면 둔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활주로 그 레벨에 이렇게 맞추는 거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지. 또 콘크리트 기둥은 로컬라이저 고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테나 설치하려면 반드시 밑에 작은 콘크리트 구조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각각 입대는 다 들어가줘야 돼. 해당 작업을 국토부와 토목설계업체와도 협의했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이 하는 거지 그럼. 착수 회의부터 하여튼 중간 원본을 그거 다 검수도 하고 다 해요.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초 공항 설계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유지보수는 공항공사, 관리감독은 국토부 산하 지방항공청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일상도 멈춰버렸습니다. 시신 인도를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생업도 접고 공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가 처리 요청과 돌봄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무안공항에 설치된 텐트. 유족들은 엿새째 이곳에서 추위와 싸워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춥대요. 다리 실을 대 양발을 2개 실어. 그에다 다리 실을 두꺼운 양발을 찾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챙겨주는 따뜻한 한 끼로 몸을 녹입니다. 하지만 시신 인도가 지연되면서 가게나 직장이 걱정입니다. 언제 장례까지 치르고 복귀할 수 있을지 아직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한테 맡겨놓고는 돈 주고 알바생한테 맡긴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나온 거죠. 집안 어르신이나 아이 돌봄, 등교도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봉사단체는 아이들을 데려온 유족들을 위해 공항 2층에 놀이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장인 유족의 경우 연차나 공가로 처리해 줄 것을 각 사업장에 요청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동과 노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헬로윈 참사 유족들은 공항을 찾아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 참담함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공항 등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는 내일 국가애도 기간이 끝나도 연장 운영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시국에서도 경제와 외교를 흔들림 없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을 만나면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도 조만간 미국과 일본 외교수장을 만납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2년 5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보름 전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 반갑게 악수한 뒤 기념 촬영을 합니다. 골드버그 대사와의 고별 인사, 브런슨 사령관과의 첫 상견례 자리로 최 대행이 권한대행이 된 지 일주일 만에 국내에 있는 미국 외교, 국방 최고위 인사들과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최 대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외교안보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고 미국 측도 변함없는 지지를 재차 확인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미일 외교수장과 만납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는 이틀 뒤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는 열흘 뒤쯤 만날 계획입니다. 특히 최 대행은 국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리더십 공백 상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 신인도 유지를 위해 외교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대외 무력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외 관계의 안정성을 한국이 계속 유지해 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장관은 직원들에게도 세계가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며 어려운 정국에도 외교는 계속돼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경기 침체와 트럼프 취임, 탄핵 정국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인들이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쳐서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업이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올해로 63회째를 맞은 경제계 신년 인사회.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를 기리며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정재계와 노동계 인사들은 올해가 대내외적 위기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진 저력을 믿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갔으면 합니다. 경제단체장들은 위기 극복과 제도약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라며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믿음으로 경제 파고의 방파제가 되어 위협 요인으로부터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흔들림 없는 경제정책을 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는 경제와 민생 입법에 더욱 매진해 주시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시작한 우리 기업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한 해를 열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농산물부터 과자와 커피, 화장품까지 줄줄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마트를 둘러봤습니다. 대형마트의 채소 코너. 가격이 안 오른 품목을 찾기 어렵습니다. 당근과 무는 지난해 대비 80%, 시금치는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고기는 둘째치고 과일이랑 야채가 너무 비싸서 장보기가 무서워요. 걱정은 신선식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가격을 올린 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1년도 안 돼 가격을 최대 1,000원 또 올렸고 과자와 커피에 이어 이유식 업체도 4년 만에 가격을 올렸습니다. 화장품 업체들도 해가 바뀌자마자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가격표를 보니까 가격이 다 하나같이 다 올라가지고 무엇을 사야 될지 명절도 다가오는데 물가는 올라가서 걱정입니다. 환율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 압력이 높아진 데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가 물가에 손쓸 여력도 부족해 추가적인 가격 인상 러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단 설 관련 물가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액수도 그렇고 품목도 아마 역대 최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대책을 확정을 해서 정부는 지난해 590억 원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40% 할인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엔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갑니다. 모레 전국적으로 눈이 내린 뒤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한강 선유도에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가로수마다 가지가 앙상하고 곳곳엔 얼음도 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수온주가 영하 5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수생 식물원도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 살배기 딸과 산책 나온 아빠는 올겨울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감기 걸리고 그런 게 제일 걱정되는데 옷 따뜻하게 입히고 감기 안 걸리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내일 아침은 서울 영하 5도, 파주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많은 눈도 예보됐습니다. 서해상의 따뜻한 서풍 기류가 내륙의 찬 공기와 부딪히며 만들어진 구름대 영향으로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에서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서울은 최대 5cm, 경기 동부는 8cm, 강원 산지엔 10cm까지 눈이 쌓이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산지에는 시간당 1에서 2cm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그친 뒤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찾아옵니다.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북서풍이 불어와 주중반인 9일 서울은 영하 10도, 파주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며 한파특보 발령 가능성도 전망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 법무부는 권 씨에게 9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형량은 최대 130년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네스 대표가 수갑을 차고 눈이 가려진 채 연행됩니다. 사흘 전 몬테네그로 국제공항에서 미국 사법당국에 인계되는 모습입니다.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해외로 도주했던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고 1년 9개월 만에 결국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Težina krivičnog djela,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현지 시간 2일 권 씨에 대한 첫 재판이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권 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권 씨에 대해 증권 사기와 시세 조작, 자금 세탁 등 9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고 있는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면 최고 형량은 130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권 씨가 인위적으로 가상화폐 가격을 올리고 허위 정보를 퍼뜨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8조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It is a stability counterpart to Terra USD, and it also trades quite widely on various different exchanges. 권 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8일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새해 첫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테슬라 차량이 폭발했는데 숨진 차량 운전자는 육군 특전단 현역 군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당국은 뉴올리언스 트럭 돌진 사건과의 연관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호텔 정문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폭발합니다. 사망한 운전자는 미 육군 특전단 그린벨에 소속 현역 군인 37살 매슈 앨런 리벨스버거로 드러났습니다. 최근까지 독일에서 근무했고 폭발 당시엔 휴가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매슈가 조정장치를 이용해 차량을 폭발하기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discovered had sustained a gunshot wound to the head prior to the detonation of the vehicle. One of the handguns was found at his feet inside of the vehicle. 미 연방수사국 FBI는 새해 첫날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뉴올리언스의 차량 돌진 사건이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We do not assess at this point that anyone else involved in this attack is involved in this attack except for Shamsuddin Jabbar. 다만 수사당국은 범인 샴수드가 라스베이거스 차량 폭발 사건 운전자와 같은 2009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력이 있는 군인 출신이고 동일한 차량 공유 앱을 이용한 점,
차량 안에서 폭발물이 발견된 공통점들을 감안해 두 사건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잇따른 테러 의심 사건에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수도 워싱턴 DC의 경계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칠곡 할매들이 못 배운 한을 랩으로 토해냅니다. 방학골 셋째 딸로 태어났음 오빠들은 모두 공부를 시키고 딸이라고 나는 학교 구경 못했지. 우라. 후렴삼아 내뱉은 말은 포승줄 오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사극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쳐 외치곤 하지요. 냉큼 오라를 받으라. 죄인이 포박당하는 건 오라를 지다라고 합니다. 그 오라지다에서 오라질이 나왔고 다시 오가 우로 바뀐 겁니다. 우리 비속어엔 법 집행과 형벌에서 나온 말이 여럿입니다.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나 사람을 가리킵니다. 연장은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공자도 포기한 친구가 있습니다. 원양이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맞이하자 공자가 혀를 찼습니다. 어려서는 공손할 줄 모르더니 어른이 돼서도 이룬 일이 없구나. 늙어서는 죽지 않으니 이거 도적일세. 오늘 대통령 관저에서 벌어진 극한 대치는 우리 정치사의 가장 참담한 장면으로 남을 겁니다. 오라를 받으라는 공수처와 저지하는 경호처의 실랑이보다 슬픈 건 바로 대통령이었습니다. 한두 시간 지켜보다 스스로 걸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현직 대통령답게 경호처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물러나게 하리라 생각도 했습니다. 전 검찰 총수답게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자세까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한마디 한 뒤 당당하게 체포영장, 오라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는 내내 인해 장막 뒤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얘기가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작전 전날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전한 감사 편지 역시 정치 흑역사의 한 귀퉁이를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애국 시민으로 부르며 빛과 어둠처럼 갈라쳤습니다.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자. 불교에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세 가지 도구로 꼽습니다. 거기에 거짓말, 험담, 이간질을 비롯해 7을 더한 것이 바로 10가지 큰 죄라고 하지요. 연민을 넘어 슬픔이 솟습니다. 1월 3일 앵커 칼럼 오늘 슬픈 대통령이었습니다. 새해 첫 주말을 앞두고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늘만큼 춥겠고 일요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 소식 있는데요. 특히 경기와 강원에 습하고 무거운 눈이 많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은 건조함이 계속되겠습니다. 주변 불씨 점검 잘 해주셔야겠고요. 일부 경기와 강원에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충주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 대부분 영하권 기온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충남과 호남, 제주에 눈과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 서울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